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요즘 친구들이 맨날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너 집에 무슨 약 뭐 있어? 이런 약을 맨날 물어보더라고요. 이번에는 소아과 의사 집에는 어떤 상비약이 있을까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예쁜 약 상자도 얼마 전에 마련을 했는데 겸사겸사 자랑도 할 겸 이렇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들, 특히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해열제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브루펜 계열, 이부프로펜 계열이죠. 해열 작용 그리고 진통 작용도 있지만 타이레놀 계열과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소염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중이염이 걸렸는데 항생제를 쓸 정도가 아닌 경우에서는 진통 소염제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열제는 실은 한 가지 종류만 있으면 조금 불안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약을 줬을 때 열이 잘 잡히지 않는 경우, 또는 열이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잘 안 떨어지거나 오히려 올라가거나 했을 때는 방금 전에 사용했던 약을 다시 주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해열제를 교차 투여를 하도록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챔프로 타이레놀 계열 약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애들이 조금 크고 나서는 잘 안 쓰는데요. 어렸을 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좌약 해열제입니다. 이 서스펜 좌약 해열제는 저는 신생아기에 있는 아이들, 영아, 작은 아이들, 약 먹는 게 협조가 잘 안 되는 아이들에게 좀 많이 권하고 있어요. 요거는 챔프랑 같은 타이레놀 계열이어서 이렇게 계열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좌약 해열제의 장점은 효과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 울고 있는 아이에게 입으로 약을 줘서 사례가 걸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게 있지만 항문으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엄마들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고, 저는 늘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이 세 가지 해열제는 집에 떨어지지 않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 감기가 유행이잖아요. 저는 액티피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무색소라고 하는데 색깔은 없지만 맛이 조금 알싸한 맛이 있기는 해요. 어쨌든 저희 아이들은 콧물이 있을 때 이걸 잘 먹여요. 물약 같은 경우에서는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이 계산을 할 때 몸무게를 3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15kg다 그러면은 아침, 점심, 자기 전 3번 5cc씩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 몸무게가 딱 떨어지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서는 이제 약을 사셔서 보시면 몸무게에 따라서 이제 연령에 따라서 얼마 정도를 쓸 수 있는지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있는 걸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큰딸이 배를 아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을 아파하는 경우가 저희 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펩토비즈몰이라는 아이용 약이 있어요. 이거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안전해서 임산부도 먹는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풍선껌 맛이라고 이렇게 핑크색으로 해놨는데 큰딸은 그렇게 좋아하는 맛은 아니라고는 하는데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조금 배가 아프다고 할 때는 저는 이 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약은 아니지만 집에 저는 핫팩이 있어요. 그래서 배가 아프다고 할 때는 핫팩을 좀 많이 대주는 편이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편입니다.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스테로이드 크림이에요. 스테로이드 크림은 약국에서 처방 없이 사실 수가 없고요.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 처방을 받으시는데요. 스테로이드는 이 강도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단계가 있고 얼굴에 쓸 수 있는 것, 얼굴 아니고 몸에 쓸 수 있는 것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 또는 소아과 전문의와 아이의 어떠한 병변이 어떻게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부위에 맞는 스테로이드 크림을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두반탄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세서요. 얼굴에 바르지는 않고요. 팔 같은데 다리 같은데 모기가 물리면 바르고 있고 이제 엉덩이가 헐거나 조금 짓물렀을 때 아주 얇게 저는 발라주고는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아주 값비싼 아이크림을 눈에 바르신다는 느낌으로 굉장히 얇게 발라주셔야 돼요. 스테로이드를 계속 덧바르고 두껍게 바를 경우에서는
피부층이 얇아지면서 밑에 혈관들이 비쳐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얇게 발라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처방 항생제기는 한데 요즘은 항생제가 약하게 들어있는 연고들도, 상처 연고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다쳤는데 피가 났다 그런 경우에서는 이렇게 항생제가 들은 연고를 발라주시면 2차 감염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같이 쓰고 있고요. 요거는 테라마이신 안연고예요. 이거는 눈병이 났을 때 눈에 바르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딸들이 코피가 잘 나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한번 갔더니 이 테라마이신 연고를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서 어쨌든 잘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처가 났을 때 쓰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에는 소독약은 알코올솜이 있기는 한데 혹시 상처 부위에 알코올을 대보셨어요? 엄청 따갑기 때문에 상처 주위를 조금 닦거나 아니면 기구들을 닦기 위해서 쓰는 용도로 대부분은 쓰고 있고요. 혹시 이제 여러 가지 소독 연고가 있으시다면 아프지 않게 잘 발라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반창고들이 있고요. 되도록이면 밤에 잘 때는 좀 반창고를 열어놓고 자는 편이에요. 성형외과 전문의와 얘기를 해봤어요. 상처를 덮어두는 게 좋냐, 열어두는 게 좋나. 상처에 따라 다르고 어떠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건 메디폼인데 되게 폭신폭신해요.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상처 부위에 붙였을 때 염증 물질들을 흡수해주는 작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 부위가 굉장히 조금 깊어서 진물도 나오고 피도 많이 났다 했을 때는 그 부위의 진물들이 충분히 흡수될 수 있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너무 이게 염증 물질이 많이 나와서 금방 축축해지면 바꿔주시는 게 효과가 좋겠죠. 근데 이제 조금 염증 물질들이 점점 덜 나오시면 뭐 하루 이틀에 한 번씩 갈아주셔도 되고요. 요거는 얇은 건데요. 굉장히 얇고 얕은 상처가 있을 때 저희 아이들 얼굴이라든지 이렇게 손톱으로 긁혔을 때 그런 상처에 대부분 붙여주고, 피가 거의 안 나거나 아니면 염증 물질, 진물 같은 게 나오지 않는 경우에서 저는 사용을 해줍니다. 실크 테이프가 있어요. 이 실크 테이프는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쓰냐면요, 엄마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뭐 하다가 손톱이 이렇게 제껴지는 경우 있잖아요. 빨리 항생제 연고를 안에 바르고 거즈면이나 반창고 안쪽 그 솜을 떼서 붙이시고 실크 테이프로 피가 통할 정도로 꼭 눌러서 하루 정도 유지를 해주시면 훨씬 통증이 덜하고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의 개인적인 팁이니까 엄마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딸이 약간 티눈이랑 사마귀가 있어서 그냥 약국에서 사는 거예요. 아이들 피부과 치료를 받으시고 계시다면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필요하시면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실은 소아과 의사라고 해서 엄청나게 약국을 차리고 있지는 않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해열제, 요거는 잘 챙겨주시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비약이고요.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서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처방을 받으실 것을 권유를 해드리고요. 병원을 가시지 못하는 상황이시라면 반드시 약사와 약에 대해서 상의를 해주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저는 그러면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